네, 오늘 낭독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대화론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데일 카네기의 대화론, 성공론, 인간관계론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수시로 읽는 책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대화론, 이 책의 목차는요. 1장 효과적인 화술의 기초, 2장 연설, 연사, 그리고 청중, 3장 준비한 연설의 목적과 즉석 연설의 목적, 4장 의사 전달 기술, 5장 효과적인 연설에 도전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제가 처음부터 좀 낭독을 일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기술 익히기. 모든 기술은 몇 가지 원리와 다양한 기교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효과적인 말하기의 기본 원리와 이런 원리를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자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성인들은 쉽고 빠른 방법으로 효과적인 화술을 익히고 싶어 한다. 그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목표를 이루겠다는 바른 태도와 원리를 단단히 세워줄 굳건한 기초를 닦는 것이다. 내가 처음 대중연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한 것은 1912년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의 얼음바다 속으로 침몰한 해였다. 그 후로 75만 명 이상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 첫 학기를 열기에 앞서 열었던 매 예비 모임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등록을 했으며 이 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다양한 이유가 나왔지만 그 숱한 이유가 공통으로 원하는 기본 소망은 놀랍도록 똑같았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할 일이 생기면 너무 겁이 나고 바짝 얼어서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생각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고 침착한 모습으로 일어서서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생각하고 싶고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인 모임에 나가서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 당신은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어 다수간의 돈을 지불할 용의가 없었는가? 물론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효과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는 증거다. 당신은 나와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카네기 선생님, 정말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마주서서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될까요? 나는 거의 평생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다 쓰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충고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면 분명 당신도 말을 잘할 수 있다. 혹시 사람들 앞에 서면 앉아있을 때처럼 차분히 생각을 할 수 없는 무슨 정당한 이유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몸이 떨려야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지만 이런 증상은 다 치료될 수 있다. 훈련받고 연습하는 동안 대중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분명 자신의 참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려고 쓴 책이다. 또한 이 책은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을 써놓은 교본도 아니다. 말하기의 기교를 잔뜩 늘어놓은 책이 아니고 음성 표현이나 발음을 분명하게 하는 법같이 생리적인 면을 강조한 책도 아니다. 다만 일상 동안 성인들에게 효과적인 말하기 과정을 가르친 결과물인 것이다. 일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바로 그러한 전제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당신은 그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면서 말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고 끝까지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대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고 빠른 속도로 척척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지침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태어나면서부터 대중연설가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중연설이 일정한 법칙에 따른 웅변술과 정확한 발성법이 필요한 세련된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에는 대중연설가가 된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중연설이 대화를 확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식으로 우렁찬 목소리를 낸다든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씨가 먹히지 않는다. 저녁 식사 모임에서건 교회 예배 시간에건
혹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건 우리는 솔직한 말투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 풍부한 상식을 동원해 이야기를 나누듯 열심히 얘기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대중연설은 제한된 예술이 아니라면서도 목소리를 잘 가다듬으면서 도무지 알쏭달쏭하기만 한 수사법을 애써 몇 년 동안 익히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써있는 책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일생 동안 간단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규칙만 따른다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가르쳐왔다.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뉴욕의 125번가에서 사람들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효과적인 연설 방법에 대해 내 수업에 들어왔던 수강생들보다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난 그저 내가 졸업한 미주리주의 워렌버그 대학에서 배운 대로 수강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곧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미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마치 대학 신입생에게 하듯 가르쳤던 것이다. 나는 웹스터나 버크 혹은 피트를 들먹이며 그들을 따라하려고 가르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에 들어온 수강생들이 원한 것은 회사에서 있을 다음번 회의 때 용기 있고 단호한 자세로 명쾌하고도 논리적인 보고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곧 교본을 집어던지고 몇 가지 간단한 원리만 마음에 품은 채 연단에 똑바로 서서 수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 있는 태도로 보고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원리대로 가르쳤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으러 왔다. 기회가 된다면 내 집과 세계 각국에 있는 강습소에 쌓아놓은 감사장 더미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 중에는 뉴욕타임스지나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가를 포함하여 미국 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예계 저명 인사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뿐 아니라 가정주부, 목사, 선생, 아직 세상은 물론이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조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이들, 중역들, 중역이 될 사람들, 노동자, 기술이 있는 사람, 기술이 없는 사람, 조합원, 대학생, 여성 실업가 등 이루다 거론할 수가 없다. 이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대중 앞에서 스스럼 없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내게 감사편지를 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이 글을 쓰자니 특히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정말 너무나도 극적인 인상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필라델피아의 유망한 사업가였던 겐트 씨가 수업에 참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를 점심에 초대했다. 그는 식탁 위로 몸을 쑥 내밀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 나가 말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전 꽁무니를 빼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학 이사회의 이사장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사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 내 강좌를 들었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나는 그가 꼭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3년 후 우리는 제작자 협회에서 다시 만나 점심을 먹었다. 처음 이야기를 나누었던 식당이 바로 그 식탁이었다. 나는 지난번에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내 장담이 맞았는지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빨갛게 표시가 되어있는 조그만 수첩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수첩에는 수개월치 연설 일정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연설을 하러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연설을 통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겐트 씨는 자랑스러워하며 더욱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다.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교파가 필라델피아에서 교구회의를 열면서 영국의 수상을 연설자로 초대했다.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미국의 모처럼 만해오는 저명한 정치가를 소개할 사람으로 다름 아닌 겐트 씨를 지목한 것이었다. 그는 불과 3년 전에 자신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바로 그 신사였다. 또 다른 예도 있다. 굿 리치 회장의 회사의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굿 리치가 하루는 내 사무실을 찾아와서 말했다. 난 평생 동안 말만 하려고 하면 겁이 잔뜩 나 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회의 회장이라서 회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사들은 하나같이 수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이라 테이블 주위에 앉아서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어서서 말을 꺼내려고 하면 겁이 나는 겁니다. 거의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도 이런 고질병은 어떻게 못하실 겁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니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아무 도움도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묻자 그가 대답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난 개인적인 회계 문제를 처리해줄 회계사를 한 명 데리고 있습니다. 아주 수줍은 많은 젊은이인데 그의 사무실은 내 사무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그 회계사는 내 사무실에 지나는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살금살금 걸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신있고 생기있는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하면서 지나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선생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네, 오늘 저는 이 데일 카네기의 대화론의 그 일부를 낭독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제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이제 교육을 받았던 이 숙명여대를 졸업한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말을 너무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고 뭐 주저주저해서 저에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숙대를 졸업하고 난 후에 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똑같아요. 바닥만 쳐다보고 우리 이제 임원분들이나 과장님, 차장님 눈도 못 마주치던 친구가 어느샌가 말을 잘하고 발표를 잘하는데 상무님께서 물어봤대요. 아니 자네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스피치 학원에 다녔어요. 뉴스피치를 다녔는데요. 이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2달이 지났나요? 이 상무님께서 저희 학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정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무님께서도 이제 직원들을 대하고 이런 일반적인 스피치는 괜찮지만은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발표, 뭐 연설을 하거나 이런 남 앞에 설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분 또한 이 카네기 대화론에 나와 있는 이 상황처럼 스피치를 너무 잘하게 되셨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건배사를 할 때 주저주저 했다면은 이제는 어느 순간 바로바로 말을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데일 카네기 대화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했던 말이죠.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라.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스피치 잘할 수 있습니다.